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공의 성을 보셨나요? 상상은 무언가를 보았을 때 촉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에는 여러 곳에 천공의 성이 존재합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 중에 가장 천공의 성다운 두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비교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군데를 다 가보시게 되면 다른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에리체라는 곳인데 시칠리아의 서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천공의 성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주변이 넓은 평지이고 이곳만 우뚝 솟은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넓은 시야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좋죠. 시칠리아 서쪽에 마르샬라, 트리파니 같은 넓은 염전을 갖고 있는 대도시들을 전망할 수 있는 곳이어서 올라가 보시기를 강추드리는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과거에 이곳을 개척한 이유는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바다로 나가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반대로 바다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아냈어야 됐기 때문에 넓은 평지 중간에 높다란 언덕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지역은 이미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카르타고가 이 지역을 주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카르타고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카르타고인들은 시칠리아 서쪽 마르샬라, 트리파니 지역부터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했었고요. 엘리체를 점령함으로써 동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에서도 이 지역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 말기에는 한니발의 아버지가 되는 바르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로마에 대항을 하게 돼요.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로마가 에리체를 점령을 했고 로마 군사들이 카르타고 군대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랍 지배기에도 계속 이어지고요. 다시 기독교 세력인 노르만 왕조가 들어왔을 때도 이 지역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엘리체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은 고대 시칠리아부터 시작해서 카르타고, 로마, 그리고 아랍, 이어지는 노르만 왕조까지의 시대를 모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에리체 정상에서 내려다본 시칠리아의 북서쪽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비너스성이 보이는데 엘리체의 끝 부분에 매달려 있는 성입니다. 고대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도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성이 건설이 된 거죠. 고대 비너스 신전 위에 지어진 성이다 라고 해서 비너스 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트리파니와 마르샬라 앞쪽으로 펼쳐지는 염전지대입니다. 해질 무렵 서쪽의 햇빛은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시칠리아 서쪽은 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고요. 트리파니와 마르샬라 지역을 가신 분들은 꼭 염전을 배경으로 한 노을을 구경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갔을 때는 구름이 많이 낀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천공의 성 느낌이 난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워낙 산지고 해서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여유를 갖고 에리체를 방문을 하신다면 구름에 감싸인 천공의 성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지중해를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지역도 역시 시칠리아의 독특한 언덕 위 소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전망도 보지만 도시를 걷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태리의 언덕 위 소도시를 좋아해서 열심히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 봐야 2시간이면 거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이 타우르미나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시칠리아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타우르미나 바로 옆에 좀 더 높은 언덕 위로 카스타몰라라는 도시도 자리하고 있어요. 이 두 군데가 합쳐서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갈 때는 타우르미나라고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타우르미나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카스타몰라의 전망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 성이 있습니다. 거의 다 부서지긴 했지만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타우르미나와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지중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체는 시칠리아 서쪽에 있으면서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았다면 시칠리아 동쪽은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이곳에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도시를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의 동쪽에 있는 메시나 그리고 타우르미나 그 아래에 시라쿠사까지가 그리스의 주요 세력권이었습니다.
이들이 계속 서쪽으로 진격을 했고요. 동쪽에서는 카르타고가 계속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 지역은 바닷가에 붙어 있습니다. 엘리체가 바다가 있고 평야가 있고 그리고 언덕이 있었다면 여기는 바닷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절벽 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 또 한쪽으로는 시칠리아의 가장 큰 산인 에트나화산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메시나와 시라쿠사로 대변되는 두 그리스 세력 사이에서 지속적인 쟁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카르스타몰라 언덕에 올라갔을 때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던 거죠. 덕분에 천공의 성 느낌은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여가 지나자 비가 잦아들면서 구름이 걷히더라고요. 천공의 성 나피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름 사이로 주인공들이 들어갔을 때 발견하는 천공의 성의 모습, 그 비슷한 모습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카스타몰라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하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일품입니다. 비가 좀 오더라도 올라가셔서 구름이 걷히길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좀 걸어보시면 기원전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이 지역의 역사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우루미나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저는 차를 몰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카스타몰라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타우루미나 주차장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걸으시면 원형 극장을 들어갈 수 있는 매표소를 만나게 되고요. 티켓을 구입하시고 조금 더 들어가면 그리스 원형 극장을 만나실 수 있어요. 원형 극장 여기저기서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이 극장은 꼭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극장은 연극을 보는 곳이 아니라 에트나화산의 화산 폭발을 관람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거든요. 실제로 이곳에서 공연이 일어날 때 에트나 화산이 폭발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보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화산 위로는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에트나 화산은 큰 폭발도 일으키지만 대부분 아주 작은 폭발이 이어지는 화산이에요. 이 타우루미나 그리스 원형극장에서 에트나 화산을 바라보시는 기회를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타우루미나는 카스타몰라에 비해선 좀 더 커요. 그리고 에리체보다는 훨씬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우루미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였던 만큼 로마도 이 도시에 공을 들였던 흔적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보관해야 됐고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에리체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는 것이 타우루미나예요. 어떠세요? 사진으로 보셨을 때 엘리치가 땡기시나요? 타우루미나가 땡기시나요?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천은 두 군데 다 보시고 취향을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